안녕하세요. KY 2020 고등부 4번 경계 로봇 문제에 대해 풀이를 설명드릴 윤교준입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벽 0부터 L이라는 구간 위에 N개의 센서와 단 하나의 로봇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은 초기에 0에 위치를 하며 이 로봇은 장벽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센서를 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i번째 센서는 xi에 위치합니다. p에 위치한 센서는 구간 p-얼부터 p 플러스 얼까지 이 얼의 길이를 가지는 구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n개의 센서가 장벽 0부터 L까지를 완벽하게 감시하도록 로봇을 움직일 때 로봇의 이동한 이동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로봇이 센서를 짚는 행위를 픽, 가지고 있는 센서를 놓는 행위를 풋이라고 부릅시다. 만약에 L, 장벽의 길이가 2얼n 값보다 크다면 완벽한 경계는 항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완벽한 경계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의 센서는 길이 2얼의 구간을 감시하므로 n개의 센서가 감시하는 구간의 총 길이는 2얼n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L이 2얼n보다 크다면 완벽한 경계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L이 2얼n 이하라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장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로봇이 모든 센서를 픽한 후에 얼, 3얼, 5얼 해서 2i-1얼까지 2얼 간격으로 센서를 배치를 한다면 항상 0부터 L까지 모든 장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제 L이 2얼n 이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관찰은 로봇이 센서를 옮길 때 센서의 상대적인 순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센서와 B라는 센서가 놓여 있는데 로봇이 B를 짚고 이동을 하면서 B와 A의 상대적인 순서가 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그렇다면 로봇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센서의 상대적인 순서를 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로봇이 B를 짚고 A 위치까지 움직인 다음에 A 위치에 B라는 센서를 놓고 그 다음 A라는 센서를 짚고 이 A라는 센서를 B라는 센서 대신 움직임으로써 A와 B의 상대적인 순서가 항상 변하지 않도록 그 순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가정을 합시다. 센서의 초기 위치 xi가 주어져 있을 때 이 xi가 다음과 같이 단조 증가하도록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i번째 센서가 yi에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최적, 즉 정답이라고 합시다. 이때 센서의 상대적인 순서는 유지되기 때문에 y에서도 그 정렬성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k 플러스 1번째 센서부터 n번째 센서까지는 로봇이 옮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k 플러스 1부터는 y 값이 x 값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서를 yi 위치에
배치를 했을 때 그것이 완벽한 경계를 이룬다라는 것은 다음과 동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센서 Y1은 0 이상 얼 이하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인접한 두 센서 사이의 거리는 항상 0 이상 2얼 이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L과 YN의 차이는 0 이상 얼 이하여야 합니다. 이 복잡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y0를 마이너스 얼, xn 플러스 1과 yn 플러스 1을 둘 다 l 플러스 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이상 n 플러스 1 이하의 모든 i에 대하여 yi와 yi-1의 차이는 0 이상 2얼 이하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최적계에서 로봇은 같은 지점을 3번보다 많이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로봇이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로봇이 5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3번보다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이 경로는 아래와 같이 단순화시킬 경우 그 경로의 길이가 더 짧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위와 똑같이 움직이다가 요 구간부터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는 로봇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모든 센서를 픽 집습니다. 그 다음 이 구간을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센서를 모두 놓습니다. 풋합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위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면 위에 있는 경로보다는 그 경로의 길이가 짧지만 위에 있는 경로와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은 같은 지점을 3번보다 많이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합니다. 로봇이 같은 지점을 3번보다 많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의 이동 경로는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왼쪽으로 꺾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왼쪽으로 꺾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지막에는 유턴을 하면서 끝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로봇이 움직일 때 각 구간에서 로봇은 다음 행동만 한다고 가정해도 무방을 합니다. 처음 움직일 때에는 픽과 풋을 자유롭게 하다가 요 유턴을 하는 부분에서는 픽만 하다가 돌아갈 때 풋만 하고 다시 이동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픽과 풋을 자유롭게 하다가 픽, 풋, nothing, 그 다음 픽 앤 풋 자유롭게 하다가 마지막 유턴 부분에서는 픽을 하다가 풋을 하면서 로봇이 멈추는 형태가 됩니다. 로봇이 다음과 같은 행동만 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한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리을자로 움직일 때 여기서 풋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픽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서 풋한다는 것을 아래에서 뒤로 밀어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풋하는 행동은 뒤로 밀린다고 해서 센서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픽은 앞으로 당겨서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센서 집는 행위는 항상 먼저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뒤에 풋을 할 때 센서의 개수가 부족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픽을 하고 그 다음에 풋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최적해를 구할 때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x1부터 xk에 위치한 이 k개의 센서를 로봇이 y1부터 yk라는 위치로 옮길 때 로봇의 최적 경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직선 위에 xi라는 지점에는 플러스를, yi라는 지점에는 마이너스를 적어 봅시다. 이때 맨 처음 픽앤풋 구간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적지 않은 동안 진행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y5, 즉 마이너스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지점 직전까지 픽앤풋을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항상 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픽앤풋 지점까지 알아냈다면 그 다음은 리을자 구간, 픽앤풋 너띵 구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픽을 진행하는 이 시점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지는 그 최초 지점까지 진행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x7 구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지는데 이 지점까지 픽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풋을 하는 것이 항상 최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픽을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은 지점까지 진행을 한다면 항상 이보다 짧은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경로와 같이 x7 지점까지 픽을 진행하지 않고 그 이후에 y8이라는 지점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의 플러스 개수는 5개, 마이너스의 개수는 4개로 플러스가 하나 더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y8까지 진행을 한다면 이것을 그 이전 지점 x7까지만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더 짧냐, 위에보다 짧냐라고 한다면 위의 경로에서는 요 x7부터 y8까지의 구간을 무조건 전부 3번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어떤 최적 경로를 찾는다면 이것이 같은 지점을 최대 3번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적 경로의 길이는 위에보다는 항상 짧겠죠. 따라서 이보다 더 나은 경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은 지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적은 지점까지 진행을 한다면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픽이라는 과정을 x6까지 진행을 한다면 마이너스 개수가 3개, 플러스 개수가 2개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은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총 2개의 센서를 집는데 풋을 할 때에는 3개의 센서를 풋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가 하나 부족합니다. 따라서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족한 1개의 센서를 위해서 nothing을 진행을 하고 이 x6 뒤 지점에서 센서를 하나 가져와서 다시 돌아오려면 이 x6 지점에서 4번 로봇이 이 x6 지점을 4번 이상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픽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지점까지 진행을 하나 최초가 아닌 지점까지 진행한다면 얘 또한 더 짧은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경로와 같이 픽앤풋을 x7이 아닌 x8까지 진행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경로가 생성이 될 텐데 이것은 X7에서 pick and put nothing을 진행을 하고 이 이후에서 다시 최적 경로를 찾는 게 항상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경로에서는 요 X7부터 XA까지 이 구간을 무조건 3번 방문을 하는데 이 옵티멀 패스는 3번 이하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길이가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Y1부터 YK까지 주어질 때 로봇의 최적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픽앤풋을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적지 않은 시점까지 진행을 하다가 픽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지는 최초 지점까지 진행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 nothing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반복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부족하지 않을 때까지 픽앤풋을 하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 지점까지 픽, 풋, nothing 이것을 반복을 할 것이고 마지막 지점에서 또 픽, 풋을 하는데 nothing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y가 결정이 되었을 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로를 기본 경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경로 말고도 마지막 부분을 살짝 변형해서 새로운 최적 경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변형 경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총 2가지의 변형 경로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변형 경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리을자 구간 pick, put, nothing을 제거를 하고 대신 이 지점부터 끝까지 픽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put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이 원래의 기본 경로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면 지금 이 리을자 구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총 3번 지나게 되는데요. 이 왼쪽의 길이가 오른쪽의 길이보다 길다면 다음과 같이 이 변형 경로가 더 짧아질 그 길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마지막에서 2번째로 등장하는 리을 구간에서 3번 방문하는 이 리을 구간을 없애고 대신 요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픽으로 이동했다 풋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변형 경로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경로에서 파생되는 변형 경로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올바른 답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모든 변형 경로는 기본 경로에서 파생이 되는데 누적값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 모든 변형 경로의 길이를 선형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 값이 주어질 때 로봇이 움직여야 하는 총 거리의 최소값을 오도 k 만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k를 고정을 할 때 로봇의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는 y 배치를 알아내 보도록 합시다. 먼저 k 정의에 의해서 yk 플러스 1부터 yn까지는 모두 x와 그 값이 같고 y1부터 yk에는 정렬성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배치가 완벽한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x k 플러스 1부터 xn의 센서가 구간 xk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부터 l까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장벽의 오른쪽 구간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벽 오른쪽 구간에서 완벽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 k개의 센서는 xk 플러스 1의 오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장벽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빈틈을 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지 않다면 완벽한 경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y1부터 yk의 k의 센서는 구간 0부터 xk 플러스 1 마이너스 얼까지 장벽 왼쪽 구간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커버 가능한 y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xk 플러스 1 마이너스 얼이 2월 k 이하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 슬라이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k가 설정되었다면 완벽한 경계를 이루는 y 배치를 항상 구할 수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적해는 항상 y1이 얼, y2가 3얼, y3가 5얼 해서 yk-1이 2k-3얼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증명을 하준다면 만약에 어떠한 최적해가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이때 y1에는 얼을, y2에는 3얼을 해서 yk-1에는 2k-3얼을 대입을 한다면 이 새로운 배치 또한 완벽한 경계를 이룸과 동시에 이것은 기본 경로와 변형 경로의 길이를 더 짧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기본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y들의 값을 바꾸어 준다면 이 빨간색 분기 지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픽이 시작하는 지점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픽이 끝나는 지점은 항상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리을자 구간이나 유턴 구간의 길이가 항상 더 짧아지기 때문에 경로의 길이가 더 짧아지고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항상 최적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y1부터 yk-1까지는 다음과 같이 얼에 2얼씩 더한 형태가 되고요. yk는 정렬성에 의해서 2k-3얼 이상, 2k-1얼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k 플러스 1번째 센서를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YK는 XK 플러스 1 마이너스 2열 이상이 되어야 하고 XK 플러스 1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YK에 대한 부등식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작은 항을 나타내는 부분, 즉 2K-3월과 XK 플러스 1 마이너스 2월의 맥스 값을 오메가 K 그 다음에 y라는 부등호의 큰 값을 나타내는 2k-1월과 xk 플러스 1 둘 중에 민 값을 wk라고 편의상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즉 YK의 조건은 오메가 K 이상 WK 이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찰은 YK가 오메가 K 혹은 WK일 때가 항상 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YK에 따라서 기본 경로와 변형 경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YK에 따라서 경로의 길이를 나타낸다면 오메가 K가 있고 WK가 있는데 경로의 길이가 항상 다음과 같이 양 끝에서 최소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K가 정해졌을 때 Y1부터 YK-1까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할 수 있고 YK는 오메가 K 혹은 WK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시도를 하면 됩니다. 즉 K가 주어질 때 최단 경로의 길이를 5도 K 만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완벽한 경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5도 n의 전처리를 했다면 5도 1만의 상수 시간의 계산을 할 수 있고요. yi를 결정하는 것은 이 yi의 가지수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해 계산도 두 번만 하면 되고 최적해 계산은 5도 k에 할 수 있기 때문에 yi 결정과 최적해 계산을 5도 k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로 가능한 수는 총 5도 N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K에 대해서 답을 계산을 한다면 하나의 K가 주어졌을 때 답을 계산하는 게 5도 K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 N제곱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K로 가능한 수가 K1, K2부터 KT까지 총 T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K들을 모두 다음과 같이 정렬을 합시다. 이때 아이디어는 KI일 때의 답을 구했다면 KI 플러스 1일 때의 답을 5도 KI 플러스 1 마이너스 KI 두 K의 차이만큼의 시간에 비례하는 시간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모든 T개의 K에 대해서 답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도 K1 플러스 5도 K2 마이너스 K1 더하기 5도 K3 마이너스 K2 해서 5도 KT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을 모두 더하면 5도 KT가 됩니다. 근데 KT는 N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5도 N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전체 문제를 5도 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적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찰을 할수록 구현량이 대폭 줄어들며 알고리즘 또한 간결해집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5도 N의 시간 복잡도와 5도 1의 공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의 정의는 C++로 10줄 400바이트 이내의 소스 코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